분노라는 감정은 다른 감정들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숨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키는 감정이다. 분노는 나한테 주는 신호죠. 나를 좀 지켜라. 지금은 나를 지킬 때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2024년 12월에 진짜 많이 전 국민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낀 상황이 있었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만 우선은 공통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SNS를 보면은 날이 서 있고 또 댓글로 싸우기도 하고, 왜 그런 건가? 분노가 무슨 감정이길래 그런 건가? 분노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안내를 좀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두 가지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분노라는 감정은 다른 감정들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숨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다니 무슨 말이지? 분노만큼 내가 티가 나가지고 오히려 숨기려고 애를 쓰는 감정이 어디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노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복잡한 감정들을 숨기고자 표면적인 분노라는 감정으로 덮어 씌우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에 있는 핵심 감정들을 숨기고 있는 거다. 이걸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키는 감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킨다라는 거는 나를 지킨다는 거. 분노하면 보통은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죠. 저번에 우울이라는 감정 역시도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신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분노도 그렇습니다. 분노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달빛님 굉장히 모범답안 같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내 바운더리를 넘어오지 않게 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다. 그쵸? 제가 지키는 감정이라는 표현을 한 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노는 나한테 주는 신호죠. 나를 좀 지켜라. 지금은 나를 지킬 때다. 선을 넘은 거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에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근데 많은 분들이 분노는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 나는 분노 없이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외면하고 억압하고 하느라고 섬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둔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 선을 넘어와도 당황하면서 탈탈 털리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은 그 감정이 그제서야 제대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불킥을 막 하죠. 이불에다가 분노를 풀죠. 긍정적인 측면, 마음군님께서 권리 주장, 스트레스 해소.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쵸? 내가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노라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들도 거리로 나가고 분노를 다 같이 표현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음악만 해도 메탈 이런 것들은 악을 지르면서 강한 소리를 내면서 분노를 표현하는 듯 하지만 그거를 즐기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숨기는 감정과 지키는 감정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숨기는 감정들이 뭐가 있냐, 얼마나 대단한 감정이길래 그렇게 숨기려고 분노로 겉을 포장하느냐, 흔한 것들 위주로 우선을 써봤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먼저 썼는데요. 수치심은 사실은 흔한 감정인데 굉장히 아픈 감정이고 괴로운 감정이라서 흔하게 경험을 잘 못합니다. 인식을 잘 못해요. 하지만 화가 난다, 화를 참을 수 없다, 분노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추정해보는 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내가 부끄러운 느낌이죠. 내가 지금 부족한 느낌이야, 뭔가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식의 느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분노로 반응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것도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기 위한 겁니다. 나의 마음을. 이 감정이 나한테는 괴로움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또 경험되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표면적인 거를 인식하죠. 분노를. 그래서 화 많이 내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건드려졌었을 때 화를 많이 내는 경우들도 많고,
두 번째로 상실감. 저번에 애도 얘기도 좀 드렸는데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슬프고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상실감 역시도 굉장히 깊고 실망감 같은 것도 동반되기도 하고 슬픔도 동반되기도 하고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시 분노로 전환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화가 난다 또는 누군가가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뭐 이렇게 화를 많이 내, 뭐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나가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이 뭘까를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특히 가족들, 가까운 사이에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을 때, 그다음에 나를 바라볼 때 역시도 상실감, 뭔가 내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떠내보낸 경험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상실감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건 아닌가. 흔히 이제 애도 반응, 애도의 5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럴 리가 없어. 그다음에 찾아오는 게 분노죠. 화가 나요. 그래서 장례식장 이런 데서도 화를 내는 가족분들도 많이 있고 너무 자연스럽죠. 세 번째로 좌절감을 썼는데요. 좌절감은 뭔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흔한 경우에 내가 시험을 망쳤다, 화가 나요. 그래서 막 그 화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화를 내는 수험생들도 많고, 그런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 표면적인 거고 그 이면에 이런 좌절감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힌트로 삼으시면 좋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볼, 나의 분노를 이해해볼. 다음에 배신감 역시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보통은 분노하면은 대상이 타인인 경우가 많고, 그 타인은 내가 원래 안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했던 또는 굉장히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진짜 화나는 거는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 분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이거 역시도 내가 그 이면에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분노지만 그 이면에 내가 배신감으로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드러내는 신호로 분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다음에 5번째로 무력감을 썼는데, 무력감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이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게 무력감인데, 이 무력감 역시도 내가 그대로 바라보는 게 참 괴롭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감정을. 그래서 역시 분노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럴 때 역시 힌트로 뭔가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은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정치적인 이슈들이 딱 그런 거죠. 내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자기들끼리 좌지우지하는 느낌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무력감이 드는 상황들이 정치적인 이슈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고, 얼마 전에 항공사고도 그렇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분노할 만하니까 분노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역시 이면에는 이 사고라는 거를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그게 분노로 치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비슷하게 여기 쓰진 않았지만 불안이나 두려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로 이어지기가 쉽죠. 흔한 예로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부모님인 경우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다들 경험하셨는데, 내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큰일 날 뻔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놀랐니, 막 이렇게 안 해주죠.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면의 감정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에 처했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없는 느낌, 그게 무력감일 수도 있고 통제력을 잃은 느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분노가 막 나타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쓴 게 외로움입니다. 얼뜻 보면은 외로운 거랑 분노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식으로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관계가 갑자기 단절되거나 또는 나의 그룹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겉으로는 분노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뒤에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분노의 행동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혼자 된 느낌을 받고 의존 욕구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느낌을 받고,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분노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특히 연인 관계에서 잠깐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때 막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기본적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외로움 감정이 분노로 치환되는 경우가 역시 많다라는 거를 하나의 힌트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숨기는 감정들의 이면을 좀 설명을 쭉 드렸고요. 지키는 감정, 나를 지키는 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노라는 거는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분노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양한 관계에서 나를 보호하기 힘들고요. 인식 자체가 안 되면은 보호의 기회조차 없는 거고, 인식이 되더라도 그런 걸 표현을 안 하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나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많이 되죠. 그래서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이면의 감정이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건가,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건가, 경계를 설정하고 싶은 건가,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해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분노가 인식이 돼야지 이거는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구나를 인식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분노를 인식을 못해요. 뒤늦게 나중에 집에 가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센서가 작동을 안 하니까 수용해버리고,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방어를 못한 거, 방어 행동을 하는 게 분노의 감정이다. 경계를 인식하게 하는 거다. 방어하고 뭐 경계 인식하고 경고하고 이런 거 좀 너무 관계에서 날이 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참 의외로 그게 오히려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 오히려 필요해요. 흔한 예로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부는 쇼윈도 부부죠.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도 아니고, 부딪히는 게 없다라는 거는 서로 존중하는 부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부딪히면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분노 이면의 감정들을 상호작용하는 게 진짜 건강한 관계죠. 분노할 때 차분히 이면한 감정을 보는 게 힘들죠. 이게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 연습하고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나중에라도 복귀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텀이 점점 짧아지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일기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라도 좀 그 이면의 감정들을 한번 잘 인식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화를 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고 상실감이 커질까봐 안으로 삭힌다. 분노가 무엇을 향한 건지, 누구를 향한 건지, 어디를 향해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지? 최종 목적지는 그 감정을 다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